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CC 남바원의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참 일주일 빨리 가죠. 경마하는 사람들 뭐 일주일이 여러분들은 기다리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시간이 빠르게 갑니다. 우리 김주원 씨 성적이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후반전에 좀 초반전에 주춤하시다가 후반전에 토요일 날은 과천탈환의 서해 아침 10배입니다. 지난주 이상하게 그 UC 녹화하면서 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지만 지난주 10배짜리 배당이 좀 많았어요. 몇 개가요? 네. 한 서너 개 나왔는데 과천탈환의 서해 아침 후반전이었죠. 그때 토요일 날이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임페리얼 스타의 제왕탄생 딱 10.0배 자스트가 나왔는데요. 우리 김지원님이 그 후반전에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배당 여론조사 보면은 그 팬들이 그 10배짜리를 참 좋아하더만요. 8배에서 12배 사이 이런 배당을 참 여러분들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프로 생활 하다 보니까 그 10배짜리가 이성훈의 배당이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을 하는데 저도 10배짜리 때립니다. 때리는데 하여튼 김지원 씨가 그 양일간에 후반전에 그 짭짤한 그 추천용지였죠. 네. 중배당으로서 주력으로서 제대로 먹어서 팬 여러분들 기쁨이 있었건데 저는 이성훈이는 일요일 그 과천은 좀 솔직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조금 선전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거짓 없이 저는 얘기하니까 조금 부진했습니다. 지난주 과천은요. 그래서 중배당 몇 개 맞히기는 맞췄는데 먹기는 먹었어도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부산은 선전을 했는데 과천, 제주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이번 주에 잘 해서 여러분한테 꼭 만회되도록 저도 총력전으로 붙어보도록 예정입니다. 아마 김지원 씨야 뭐 바이럴 리듬 찾고 또 이렇게 또 야간 경마에 또 7월에 이 김지원 씨가 지금 소위 말해서 저도 5월 19일에 여기 생일이었지 않습니까? 초대박이 터졌는데 우리 김지원 씨도 그 작년 7월이죠. 제가 오늘 김지원 씨가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지내니까 저도 좀 대충 알거든요. 작년 7월에 그 대박이 터졌는데 아마 이번 주도 계속해서 연이어서 좀 대박이 터져서 팬 여러분들한테 기쁨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주 끝나고 이제 야간 경마가 시작됐죠. 이제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간 경마는 또 약간의 또 변수가 또 특이한 변수가 좀 몇 개는 있긴 있어요. 근데 특별한 건 없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한테 꼭 24년 경마했던 이성훈이가 꼭 말씀드릴 게 있는 건데 경마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배팅 하신 분 여러분들이나 예상하는 프로 예상가 저도 배팅하고 김윤 씨도 배팅하거든요. 하는데 경마는 철저하게 나 자신과의 수도자의 자세 수도승의 자세라 할 정도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내심의 싸움이죠. 결과적으로는요. 자 서두가 있는데 제가 24년 경마 인생의 하나의 경험담 또는 충고 겸해서 말씀드리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나 자신과의 인내력 싸움이 바로 경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합시다. 국산 5군 1300m 만행경주 국산 5군인데 자 마필 두수 8마리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중배당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번 경주에 또 강한 선행형 마필은 사실 없어요.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 몇 득 보이기는 보입니다. 뭐 여기 안쪽 게이트에 있는 조경호 기수 안장의 슈퍼 양키 여기에 또 순발력이 있는 더블 파워 이 더블 파워는 그 데프코인하는 48점 마필이 있습니다. 그 두 마필과 더불어서 가천벌에서 현재 현역 생활하고 있는 마필 중에서 성질이 가장 더러운 마필이에요. 아주 더럽습니다. 조교를 시키기가 아주 까다로운 마필이 더블파워하고 데프컨입니다. 오늘 이번 주 공개롭게 두 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러다 보니까 조교를 제대로 시키지 못해요. 여기에 이제 방출시키서 아일리스도 순발력이 조금 있고 여기 외곽에 있는 제이스턴도 순발력이 조금 있습니다. 서너 마리의 순발력이 있는데 강한 선행형 마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강한 선행형 마필이 없을 때에 어떤 마필이 그냥 기습선행 나가면 또 버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인기 마필 최범민 기수 안장에 6번 천하. 제가 여기서 이제 일경주요 두 마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8번 미담이라는 마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미담을 지난번 놓고 갔습니다. 승문연이었거든요. 제가 하나 잘못한 게 있을 거였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이 마필이 고기가 높아요. 고기가 높아요. 이거 다음엔 노리면 안 되겠다 함부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발놀림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파워풀하고 부드럽고. 근데 가슴이, 상체가 이 가슴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가슴이 이렇게 떠 있거든요. 여러분 화면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판 직선에서 탄력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미담은 제가 지난번에 쓰라린 경험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놓고 갔습니다. 더 좋아졌다 해서. 그런 쓰라린 경험을 이제는 되풀이해서 안 돼야 됐고, 일경주부터 복병 마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순발력도 있는 마필. 지난번 아니다 하고 숨단수 갖다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성훈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일경주니까요. 이성훈의 오두마은 대가리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꽤 좋아진 마필입니다. 조계사 시험 떨어진 방춘식 기수의 5번 아이린 씨를 무조건 배팅권 연결해야 됩니다. 무조건. 김지원 의원님은 일경주 뭘 보고 계신지 제가 두 마리의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드렸고요. 우리 김지원 의원님 관리원 출신의 나이에 비해서 또 캐리어가 경험이 풍부하신 김지원 의원님 뭘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6번마 천하가 이번에도 인기 1위를 마크할 전망입니다. 데뷔전 때는 높고 재미를 톡톡히 받고 직전에는 다소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두권이 와장창 다 무너지면서 얘한테 유리한 전개가 또 연출이 됐고 직선에서 인코스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천하가 펜스 타고 쭉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기대는 악벽을 좀 잡아보려고 조교 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말이 습관적으로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게 잡히질 않아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뛰는 거예요. 이번에도 인코스가 열리든 아니면 등짝에서 정말 기대는 걸 잘 잡아가면서 컨트롤을 해줘야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직전에는 선두권이 무너지는 전개 운이 따랐다면 그리고 인코스가 열리는 전개 운이 따랐다면 이번에는 인코스에 있을 슈퍼양키가 자리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7번마 제이스톤이 이번엔 죽기 살기 선행승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7번이 또 앞에 쉽게 나가는 그림이 발생이 되면 얘가 그냥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전 그래서 과연 이 인기 1위 말 6번마 천하를 인정해야 되는가부터 따져보고 이 풀어나가야 될 경주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어쨌든 저는 직전에도 약하게 맞고 이번에도 인기 1위 말 6번마 천하는 좀 약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놓고 때리는 축은 7번마 제이스톤으로 가져갈 거예요. 이 마피는 직전에 오경환 개수가 맘먹고 선행을 나갔으면 그대로 대가리 꽂혔습니다. 근데 눈치 봐가면서 양보를 해주고 선입 테스트를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선입으로는 택도 없다 싶어서 아예 그냥 화면 보다가 말았어요. 근데 이게 직선에서 선입으로도 치고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말이 모래를 맞아도 이제 악벽을 안 부리고 맨 앞에 안 뛰어도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게 직전 경주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 제이스톤과 가장 궁합이 잘 맞았던 이상혁 기수를 얹어 태우면서 이 배고픈 26조 안혜영조 교사가 확실하게 좀 상금을 벌어보자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마침 뚜렷하게 앞에 나가겠다라고 이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출전한 말은 없기 때문에 이 무조건 앞에 나가겠다고 선행에 올인하고 출전한 7번마 제이스톤이 무난하게 앞에 나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직전 경주 뛰는 거 봤을 땐 앞에 나가기만 하면 충분히 여기선 한 바퀴 돌아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인기 1위 말 6번마 천하가 아니라 7번마 제이스톤을 놓고 풀어나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4일 토요일 제2경주 국산 육군 1200m 마령 UCC 추천경주입니다. 네, UCC 추천경주가 적중률이 그래도 일반 추천경주 비해서 높은 건 사실입니다. 높은 건 사실인데 최근에 2주간에 걸쳐서 대상경주 짝꿍이 선행 나가는 그 대상경주가 그 메인 승부처였죠. 뭐 이유 불문하고 1-3짝 되는 것은 뭐 40배당 1-3짝 구멍수도 없었습니다. 1-3짝 되는 것은 저도 배팅을 했습니다만 좀 죄송한 생각하고 그 다음 주는 또 무비먼트가 마필에 걸려서 낙마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불운이 겹쳤는데요.
이런 불운이 이번 주에는 반드시 씻어내겠습니다. 반드시 씻어냅니다. 초반에 UCC 추천경주 제2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는 것은 모험입니다. 왜? 그만큼 느낌이 강하지 않으면은 중후반부에 추천경주를 제가 메인을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경마의 리듬을 찾아가면서 배팅의 리듬을 찾아가면서 한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2경주에 UCC 4개월째 접어듭니다만은 초반에 UCC의 토요 경마 메인으로 잡는 것은 메인 승부처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그 메인 승부처로 잡는 경주가 제2경주가 처음입니다. 이번 주 국산 육군 저기 최우수 앞을 놓고 합니다.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초반이 됐든 후반이 됐든 중반이 됐든 간에 가장 느낌이 좋다 하면은 그 경주를 당연히 하이라이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국산 저교 최우수 마필 육군 저거 최우수 마필 놓고 토요경마 하이라이트로 과감하게 선정했습니다. UCC 선정했습니다. 추천경주로요.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그 성원에 초반부터 강하게 막권을 만들어서 이루경마 마지막까지 이렇게 편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요. 자, 일단 불운의 아이콘이네요. 이 34종 하방에 5번마 늘 푸른 짱이 나왔습니다. 정말 재수대가리가 없는 말이에요. 이 마필은 기본 걸음으로는 벌써 형군을 탈출했어야 되는 말입니다. 네, 정말 운이 없게도 이 외산신의 강자들이 출전하는 편성에만 출전을 했어요. 거기서 뭘 주워 먹겠다고 출전을 한 건지. 자, 아무쪼록 이번에는 외산 강자 한 마리가 없습니다. 얘가 뛰었던 구미랑 지금 상대들을 비교해 봤을 때요. 정말 중학교 애들 뛰는 수준의 고등학생이 출전한 꼴이에요. 이 늘푸른 짱은 이미 실전에서 충분히 편성만 맞으면은 자력 우승까지 해낼 수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에 전도경 기수가 거리까지 1000m로 줄였고 선행까지 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런 기회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 1승 1승이 이 아주 소중한 전도경 기수에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찬스예요. 자, 5번마 늘푸른 짱은 인기대로 대가리를 놓고 후착을 찾는 구도로 최종 압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는 5번마 늘푸른 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제가 옆에서 우리 김종인 의원님이 설명한 걸 제가 쭉 들으면서 웃었는데요. 늘푸른 짱이 물론 그 능력상은 조금 한 발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체적인 편성상이요. 앞서 있는 사실인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선행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선행을 받았고 이번에는 또 안쪽에 있는 또 국산 육군 조개발을 세우고 출전하는 대하무성이 좀 발빠른 마필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쉽지는 않고 조개가 이번 좀 약해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좋다고는 못하겠고 저는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인코스 2점을 가지고 인코스 2점을 가지고 입상했던 청내했던 레이팅도 있습니다. 이제 요각으로 밀려있죠? 이제 경주 전개가 확 달라졌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경주는 2번 여기 5번이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어 갑니다. 2번, 5번이 레이스 빠르게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이제 비교적 외곽 게이트에 걸려 있는 제일 고수가 지난 9번 게이트에 걸려 있는 제일 고수라는 마필이 죄송합니다. 레이징 팀이 이제 외곽에서 이제 3만매, 4만매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전개상으로 어쩌면인데 그렇다고 저게 때 확실하게 조금 더 좋아졌느냐 그건 아니고 미세합니다만 약간의 빠오감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재밌는 마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난 번처럼 강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늘푸른 짱이 소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경주 전개상에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고 조교도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강도가 좀 부족하고 상태가 좀 발전된 걸음이 아니다는 거였기 때문에 인기 순위에서 강하게 팔려줍니다만은 약간의 그 불안 요소는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재밌는 마필 또 웃기는 마필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세발 기수 한장의 9번 제일고수입니다. 제일고수인데 아직까지 입상한 적은 없어요. 약간의 가능성 걸음은 좀 보여줬는데 이 마필 제가 웃기는 마필이라고 설명을 제가 좀 드렸는데 왜 웃기느냐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개인적으로 지금 답변을 마사에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6월 17일 날 그 기록상으로 배앓이로서 산통입니다. 배앓이가요. 산통으로서 출주 취소했습니다. 근데 자료가 없어요. 배앓이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김준 씨. 그럼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진로 상황이요. 진로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 전화를 했어요. 답변을 못해요. 서로 미루는 거예요. 분명히 산통으로서 배앓이로서 출주 취소했거든요. 없어요. 자료가요. 분명히 진로 기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15만 병마 팬들을 속이는 거예요. 답변을 못해요. 이런 마필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좀 수습할게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9번 제1고수가 좋아졌어요. 힘이 찼어요. 비록 지난번에 석연치 않는 그 산통으로 인해서 자료 없는 진로 과목이 없는 산통으로 출주 취소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난번에 비해서 파워감이 좋아졌어요. 파워감이. 그래서 기본 순발력 도는도 가지고 있고 마필의 내재적 능력 아직까지 능력이 노출되지 않는 유일한 마필이요. 물론 데뷔전 맞이하고 있는 맞이하는 뭐 이렇게 문학의 아이들이라든지 뭐 여탄 마필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제1고수는 안장 문세발 기술을 떠나서 힘은 파워감은 좋아졌다. 배앓이는 산통으로서 출주 취소했지만 실제 치료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 조심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어영면 편성이다 하면 약간 인기만 팔려집니다만은 배팅권 제외하지 마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상경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4경주요. 국산 육군 1000m 마령 1000m 마령인데 좀 어려운 내였습니다. 3착 승문에 걸려 있는 인기 마필. 지난번 위험하다고 제가 숨도 한숨 갖다 버렸죠. 공백기 있었죠. 5번 대번 승리가 대상경주 출전하는 삐린조와 병합하면서 물론 중간에 세웠습니다. 무리 안 하려고요. 무리하려고 세웠는데 괜찮고 또 이번 경주 재밌는 편성입니다. 왜 제가 재밌는 편성을 라고 말씀드리냐면 4번 충무대왕 7번 저돌 8번 욕심쟁이 요 세 마필이요. 거세하고 첫 출전합니다. 세 마리 다. 충무대왕은 5월 20일날 거세했죠. 7번 저돌은 인기마필이면서 5월 3일날 거세하고 약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지금 출전하고 있죠. 10주만인가요? 여기 욕심쟁이도 5월 14일날 거세하고 첫 출전합니다. 과연 연마필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까? 그것도 이번 경제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조금 주안점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하면은 저돌이라는 마필은 데뷔전 때 운 좋게 입상을 했습니다. 왜 운이 좋았느냐? 31배 주인공이던 그 데뷔전 때 그 1번 게이트에 있는 인기 1위 신진 타이어가 쓸데없이 직선에서 다른 마필 쳐다보다 제길한테 강력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주인공 기수가. 마신차가 없었거든요. 그 쓸데없이 그걸 안 쳐다봤으면은 저돌이 3착이에요. 제가 봐서는요. 그렇다면 약간의 데뷔전 때 약간의 어부지성이 있거든요. 어부지수 입상한 거거든요. 그것하고 출전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조교 자체는 상당히 의지게 시켰어요. 의지게 시켰는데 그렇게 빠릿하고 이렇게 그것의 그 특유의 그 거수 효과가 이렇게 치료가 안 됐다까요. 그런 매끄러운 맛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지난번에 인기 마필이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했던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2번 태산마루인데요. 태산마루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공교롭게도 이성훈의 추천 경주 상체험에 상체험 넣고 태산마루 강력한 인기리였거든요. 연마필 인기로 뒤로 돌리고 상체험에 마이디의 반주력으로 딱 세 구멍으로 때렸었죠. 짭짤한 중배당으로서 여러분들께 뭐 복식이 18배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나왔는데요. 쌍승시 50배가 넘었는데 상당히 그 진하게 기쁨을 주었던 그 경주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걸음이 조금 빠릿해졌어요. 좋아졌어요, 조금. 근데 아직까지도 마음에 안 들어요, 태산마루가. 아직까지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비해서 좋아진 건 사실이다. 조금 더 의지 있는 조교, 조금 더 강조교 시켰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조교를 그냥 51주 앞지 않게 어중간하게 시키고 출전해요. 어중간 출전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인기 1위로서
그 50배 그 빌미를 제공했던 마필인데 태산마루는 지난번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졌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4경주 우리 김지원 의원님 뭘 보고 계신지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예, 이 오버마 대번 승리가 드디어 이제 첫 입상을 할 수 있는 편성 운을 만났습니다. 이 데뷔 이후 줄곧 착순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았던 기본기를 보여줬어요. 3착을 계속해서 찍어줬고 이번에는 상대마들이 뭐 거세한 말들도 몇 두가 되고 무조건 선행을 받아야 가능성이 있는 인기마도 있고 이래저래 대번 승리가 못 올래야 못 올 수가 없는 절호의 입상 찬스를 맞이한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뭐 이 과천경마장 최고의 이 핫으로 떠오르고 있는 원정의 란장이라 더욱더 믿음직스럽고요. 특별히 뭐 얘 2반배의 자리를 견제할 만한 마필이 한 마리도 없어요. 얘 자리를 뺏고 그 자리를 차지할 마필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 뭐 앞에 보내놓고 최하 2번째 자리를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라 이번에는 대번 승리가 고대하던 첫 입상을 찍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5번은 여기서 인정되는 인기마가 되겠고요. 후차권에선 제가 이 배당마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요. 12번마 플라워 핑크라는 말이 드디어 승부 타이밍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실전 테스트를 거치다가 이번에 이제 기습 선행으로 한 바퀴 돌아낼 심산으로 등짝까지 바꿔버렸어요. 이번에 이 조교 패턴의 변화까지 주면서 최근에는 스피드를 찢는 훈련을 했다면 이번엔 그 스피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이 체력을 길러내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조교 패턴의 변화가 온 것만 봐도 이번 경주가 승부 타이밍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직감이 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등짝까지 조경호 기수라면은 뭐 이렇게 특별히 빠른 말 없는 경주라면 충분히 기습 작전 후 버티기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기마 중에 5번마 대번 승리, 배당마 중엔 12번마 플라워 핑크를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말 한 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바로 이 8번마 머니 파티예요. 기본 능력은 여기서 출중한 대가리로 봐도 됩니다. 출중해요. 애들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한 수 위고 여기서 뭐 무난하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직전에 뽀도시 2차 온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이 머니 파티 왜 짜증나냐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냐면요. 직전에 사실 이 머니 파티는 상태가 안 좋아서 마방에서 별 생각이 없었던 말이에요. 초반에 자리 다 내주고 뒤로 꾹 붙들고 맨 후미로 빠지고 이 마감 배당 봐도 티가 났습니다. 머니 파티가 거의 뭐 없는 식으로 쭉쭉 배당이 올라가더라고요. 세암골의 그 당시 3차권 주가 상승 배당이요. 인기 2위랑 4위가 들어왔는데 다이가 들어왔어도 10배가 채 안 됐습니다. 그만큼 배당판이 요동을 쳤어요. 뭔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머니 파티는 직전 경주는 분명 최선의 경주 결과가 아니었고 다소 걸음을 아꼈던 부분이 있었다. 뭐 속된 말로 끌려온 경향이 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말 많이 좋아졌고요. 마방에서 확실하게 먹겠다고 직전엔 1000m였다면 요번에 거리까지 좀 더 늘려 출전을 했다면 머니 파티는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요. 8번마 머니 파티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성훈 의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김기현 의원님 말씀을 하면서 좀 웃었는데 왜 웃었느냐. 이 머니 파티가 지난번 승부를 말머리 하는 거 보면 나오시죠. 일반 경마 팬들 그 캐리어 있으신 분들 이렇게 동영상 보이지 않습니까? 보는데 저도 그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를 해놨는데 승부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전혀 승부 의지가 없었어요. 의지가 없었는데 그러던 말 2차 하면서 배당판도 없다고 솔직히 말해서 써졌죠. 속된 말로. 근데 이제 이렇게 졸지에 2차 승문했어요. 선행은 안 가고도요. 여각 추입에서 올라왔는데 기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조금 이제 경주 레이스가 상당히 빠릅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빨라요.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1번은 오피스 비전, 3번 청룡산성, 4번 프라이레이디, 여기에 6번 슈퍼 엘리트, 방금 전 설명했던 8번 머니 파티. 이런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이 무려 5두고 선행형 마필이 1번, 3번, 4번, 6번, 7번, 8번, 11번 등 출전마 반 이상이 선행형 마필이에요.
누가 선행이고 누가 취입인 줄 몰라요. 자, 이번 경주에서 이 선행형 마필 중에서 과연 지난번에 선행으로 갔는데 어차피 다 선행 못 갑니다. 선행은 한 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쵸? 자, 이 선행형 마필이 한 7, 8들 중에서 지난번엔 선행을 갔는데 이번 경주 포인트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선행형 마필 제가 쭉 언급을 했죠. 그 중에서도 선행형 마필 중에서 조교 전문가 이성훈이가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번에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마필, 즉 선입으로도 될 수 있는 마필. 지난번에 선행을 갔지만 이번에는 선입으로 될 수 있는 마필, 유일한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뭐 유일하다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경주라는 내일 또 뛰어봐야 되겠죠. 주말에도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아주 강력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했습니다. 힘이 아주 좋은 마필이죠. 소속점 머니메이커라는 마필과 병합하면서 여전히 좋은 걸음발 보이고 있는 김종준 기수 한장의 6번 슈퍼 엘리트가 출전마, 여기 출전마 중에서 지난번에 선행 갔거든요. 이 마필도요. 가장 앞서 있습니다. 속된 말로 정준이가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나머지 마필 다 압도할 수도 있다. 선행 안 가도 선입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마필, 쉽게 말씀드려서 슈퍼 엘리트다. 이 말씀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문세발 기사의 안장의 사양도 경주 정기상 가장 이점이 있죠? 그렇죠? 선행형 마필 많으니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양이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비해서 조금 좋아졌어요. 조금. 아직도 날카롭고 그런 맛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완벽한 걸 좋아하거든, 개인적으로요. 근데 사양이 파워감과 날카로운 맛이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 전체의 맥락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선행형 앞에 이 많은 편성에서 유일하게 어폐가 좀 있습니다만 가장 선입에 대한 가능성 높은 마필이 슈퍼 엘리트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설명드리면서 김지원 위원님하고 설명드린 것을 잘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경주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핵심적인 요소는 다 설명을 드렸죠?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제 6경주 국산 육군 1400m 마령. 국산 육군, 지난주 국산 육군에서 대박이 하나 터졌죠? 15조에서 이상혁 기수가 기습 선행하는 순간, 지난번에 그 천재 기수가 바닥을 깼죠?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국산 육군의 그 1400 이상, 1700, 1800이 뭐 의외의 배당이 나옵니다. 의외의 배당이 나오는데, 이번 경기에서 인기마 필드가 몇 대 보입니다. 본지구가 어차피 인기마를 팔려주는 편성이고, 여기에 뭐 강철 비와도 약간의 인기마를 팔려주고, 여기에 이제 물론 3번 머니메이커 조인공 기수 안장으로 지금 안장까지 교체된 조인공 기수 안장 교체된 기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머니메이커하고 본지그가 무조건 뭐 대기를 팔려줍니다. 무조건. 뭐 지난번에 보여준 것도 있고 지난번 또 입상한 경력 있고 둘 다 순발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여기서 그 대기를 맞고는 어떤 놈 논다. 뭐 이런 것보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그 좋아진 마필 뭐 하나 설명을 해드려야겠지만 댓글 맞고 하면 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UCC에서 저는 근데 이제 이 삼착승원에 걸려 있어요. 그 정평수 기수 안장의 11번 무학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승부만 하면은 무학이 재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삼착승원에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찝찝하기는 없지 않아 있어요. 강하게는 솔직히 노래란 말은 못하겠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그것저것 떠나서, 어떻게 하면 무학은 지난번에 비해서는 조금 파워감이 작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대길 맞고는 무조건 버린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이 무학의 조금 좋아졌다.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김지원 위원님이 6경주를 뭘 보고 계신지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예, 배당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7번마 본지그랑 외곽의 11번마 무학은 직전 경주 같이 출전을 해서 본지그가 2창을 차지하고 무학은 이제 한 5마신 뒤떨어져서 4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경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언제든지 본지그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장담은 못해요. 직전에는 운 좋게도 발주가 정말로 매끄러웠고 인코스 전개, 그야말로 최적 전개를 연출해내면서 문종균 기수의 혼신의 힘이 남은 또 기승빨까지 더해져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 페이스메이커를 차지할 수 있는 머니메이커가 있습니다. 선행을 받고 본지그가 직전처럼 늑발을 하지 않는다 해도 여기서는 2반배 자리는 못 잡아요. 최하 중위권입니다. 정말 잘 잡아야 이제 2선 흠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위권. 그럼 무학이요. 힘으로 뛰는 말이기 때문에 한발 싸움에서는 본지그한테 밀린다 이거죠. 그럼 정평수 기수 머릿속에는 본지그를 상대마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먼저 레이스를 앞에서 전개해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무학도 서두릅니다. 자, 그래서 이 본지그를 놓고 일단 배당판이 돌아가는 경주인데 무학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레이스 전개하기 때문에 무조건 본지그가 이번에 또 온다라는 장담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얘네 지금 말씀드린 뭐 머니메이커나 본지그 11번마 무학 인기 1위부터 3위까지의 말들이 기본기가 철중한 말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전개를 연출해내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7번이나 11번은 둘 다 3짝 승군에 걸려있는 말들 아닙니까? 자, 이런저런 조건들을 감안해 봤을 땐 얘네 인기마들 몽땅 다 부러지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당마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내용도 좋았고요. 이 정도 구매에서 안 될 게 없는 말이기 때문에 배당 나올 때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릴게요. 최범현 안장의 4번마 태양의 왕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마필은 정말 제가 억울했던 게 이번 연도 2월달이네요. 이 박상우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광분을 했습니다. 이거 태양의 왕은 이번에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된다. 하필이면 그 당시에 우승을 차지한 라스트 러브를 빼버렸어요. 그런 우를 범하면서 정말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라스트 러브가 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 빼고 태양의 왕을 놓고 싹 훑었던 경주였는데요. 아무튼 그거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 태양의 왕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5월 경주 이후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합니다만 상태 전혀 이상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조건이라면 이렇게 느리고 약한 경주라면은 태양의 왕의 끈기가 먹힐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상당히 높습니다. 뭐 공백 있고 덜 팔리는 분위기라면 뭐 어차피 믿을 말 없는 혼전 경주 이런 거 놓고 배당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거죠. 전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4번마 태양의 왕의 배당 가능성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m 경주가 되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UCC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랑 인연 있는 말들도 몇 두가 되고요. 일단 뭐 배당판에선 이 4번마 라운신을 중심으로 2번마 워전 챔프, 6번마 영원한 친구, 거기에 9번마 멋진 그녀 이 정도가 인기 마필들이고 거기에 8번, 7번, 5번 이런 마필들이 대안으로 팔립니다. 상당한 혼전이에요. 축을 잡아도 후차권이 압축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액면만 보고 여러분들 배팅하시기 상당히 어려우실 수가 있는 경주인데요. 제가 여기서 딱 두 마리만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아무리 이번 8경주, 이번 7경주 이리저리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봐도 이 두 마리가 2차 간에 꽂히는 그림이 가장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전 그래서 믿고 때릴 수 있는 축에 지금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지만 전개상 충분히 꽂아낼 수 있는 내용 있는 하나짜리를 붙여서 자 복성식이 제 예상으론 15배 정도 나옵니다. 그거 한 방 강하게 힘을 실어서 때리고 구질구질하게 이것저것 받치지 않고요. 그냥 복연으로 받쳐가도록 할게요. 딱 한 방 노림수 원칠 막건에 힘을 싣는 7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좋은 결과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작년 7월 1년 전에도 물론 UCC는 뭐 시작한 지가 지금 우리가 3개월 됐나요? 3개월째 넘었나요? 4개월째 접어들죠? 예, 그런 거. 네, 그런 것 같은데 UCC는 작년에 촬영 같이 안 했어요. 근데 작년 여름엔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날아다녔는데 우리 여름만 되면 펄펄 기분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씨가 지난주 멘트하고 지금 멘트가 조금 틀리네요. 제가 여기서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번 경기가 선두권 약한 편성이에요. 선두권 약한 편성인데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김종인 의원님의 자세한 내용을 추천해주니까 본인의 첫 승부처이기 때문에 뭐 자신 있으니까 선정했을 거 아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간략하게 요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군전 맞이하고 있는 샌드편은 안 보셔도 됩니다. 뭐 거리 경험도 없고 저기도 굉장히 약합니다. 뭐 상태도 별로 뭐 이렇게 없는데 지난번에 구보 위주로 뭐 시켰다가 또
뭐 배당의 주인공 27배 그 주인공인데 27배 주인공이죠. 약한 종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안 보셔도 되고 여기 뭐 오전 챔프도 조금 덜 봐도 되고 영원한 친구도 승군전이요. 이 아마 인기 1위로 팔리겠죠? 8층인데 영원한 친구는 비록 승군전이고 영미한 편성이죠. 영미한 편성인데 놓고 갈라 말은 솔직히 못하겠어요. 워낙에 지금 세영이가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타고 있어요. 잘 타고 있는데 상태는 그다지 나쁘진 않아요. 조교강도 살짝 올렸고 아주 의지있게 조교시켰어요. 연투하겠다는 이 35년 집구석에서 이런 조교를 잘 안 시키거든요. 좀 여상한 조교하고 그냥 거의 배당으로 싸먹는 그런 35조가 그런 스타일로 한 4, 5년 전부터 그렇게 변했는데 이번엔 아주 연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일깨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친구는 빼지 마시고 요거 함부로 배팅고 제의하지는 마시고요. 여기서 제가 한 마리 강하게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조금 덜 봤습니다. 아니다고 봤거든요. 아니다고 봤는데 이번엔 조금 좋아진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정계상 1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인공 기수 안장의 9번 멋진 그녀입니다. 참 마명이 좋죠. 멋진 그녀인데 봄은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여름에 멋진 그녀가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멋진 그녀 조인공 기수의 멋진 그녀 조금 힘이 찼습니다. 파워감이 좋아졌기 때문에 파워감이 그 미세한 차이입니다만 실전에서 힘이 찼으면 선행을 나가면 버틸 가능성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멋진 그녀는 지난번에 7개 같이 둬서 버렸지만 이번에는 배팅고 반드시 멋진 그녀는 멋지게 가져가시라는 거.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정희 위원의 추천위원이니까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참고하시고요. 자, 토요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m 경주가 되겠고요. 오늘 김주원이 준비한 UCC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메인 승부는요. 일단 승부의 요지는 이래요. 인기도에서 아예 밀려있는 폭탄 배당마를 놓고 압축 막건으로 승부를 들어가는 게 이번 승부의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사실요. 오늘 토요 경마 12개의 경주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이번 8경주만큼은 상당한 욕심이 나고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 누림수 배당마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배당마는요. 원래 능력이면 지금 구매해서 뛸 말이 아니에요. 벌써 상위군에 진출해서 능력마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걸음을 못 냈던 말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 인기도에서 밀려있고 상태가 몰라보게 확 좋아진 상황이라면 그래서 배당을 안고 제대로 쏘는 상황이라면 이거 놓고 승부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12개의 경주 가운데 가장 자신있게 때려보는 승부고 또 이거 하나만 제대로 맞춰도요. 오늘 토요경마 농사 이거 한 방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8경주만큼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고 자신도 있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꼭 좋은 결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이번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9경주 혼합 3군 1400m 별정사업이 안말들 레이스입니다. 안말들 레이스. 근데 이번 주가 혼합 3군이 편성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강축이 나와 있습니다. UCC에서 제가 이성훈이가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강축이 나와 있다. 지난주 개인적으로 대상경주, 부산 대상경주였습니다만은 제 5경주 때 강축이 나와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강축이 나왔다는데 아베기스가 혼자 1900m를 뛰더구만요. 시종일관 외곽을 뛰면서도 2차 입상했습니다. 네, 지금 그 마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부산 마필에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렇게 외곽을 돌고 혼자 2차 입상을 합니다. 참 이 아베기스도 좀 기술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요. 제가 그때 강축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강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강축이 있습니다.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조경호 기수 안장의 해피댄스는 강축입니다. 왜? 이미 AB 편성표를 알고 조개대 걸음, 편성, 상대들 전력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 어차피 인기순위 1위입니다. 승군전인데 이 정도 편성이라고 안 발들려서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요. 기어와도 조경호 기수가 자꾸만 있어도 2차 가능합니다. 최악으로.
자, 우리 김지호님이 지금 제가 좀 재밌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웃고 그러셨는데, 안발들 레이스. 제가 이성훈이가 아주 오래간만에 UCS 강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지호님은 뭘 보고 계신지 설명 좀 하나 해주십시오. 예. 8번은 강축이 맞습니다. 예. 뭐, 단승식이 몇 배 나올지 궁금하네요. 한 1.1배 나올 것 같은데요. 강축이 맞고요. 이제 햇빛댄서가 원래 이 모래를 맞으면 좀 말이 못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직전엔 이제 그냥 선행으로 쏘겠다. 모래 안 맞고 뛰어보겠다. 모래 안 맞고 뛰니까는 말이 로켓을 하나 장착하고 달리는 것처럼 멋지게 뜁니다. 이번에도 이 안쪽에 청기파랑이 선행에 대한 의지는 없어요. 다시 한번 직전에는 좀 앞에 붙어서 따라갔던 말 아닙니까? 그래서 대끼리 팔리고 풀어졌는데 이번에는 더 뒤로 가서 추입 한 발로 때릴 거예요. 직전처럼. 그럼 여기서 얘의 선행을 견제할 상대는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5번마 빅파워. 근데 상대적인 순발력에서 햇빛댄서의 가속 능력을 빅파워가 맞춰가지를 못해요. 결국 8위 선행을 받고 한 바퀴 도는 그림인데 이 빠른 페이스를 과연 누가 쫓아가서 직선에서 힘으로 2착을 꾸겨 넣을 수 있느냐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으로 1번마 창기파랑 3번마 노블볼트 6번마 상류까지 맞기 가능성으로는 볼 수 없을 경주예요. 136 3마리를 후차권으로 압축을 해놨고 이 중에 이 6번마 상류가 능력대로 때리면 여기서 무난하게 2차 오는 그림 아닙니까? 근데 9주 만에 출전에 현재 베스트 상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햇빛댄서라는 강력한 축마가 레이스를 앞에서 이끄는 상황이라 과연 2착 승군을 의식 전혀 안 하고 그대로 갖다 꽂아서 2착으로 승군을 시킬지 아니면은 이번에 말이 베스트가 아니니까 한번 쉬었다가 다음 편성 맞을 때 대가리로 쏠지 그게 현장 가봐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 상류가 덜 타는 그림이 발생이 되면은 얘 빼고 1-3 두 방이면 되는 경주고 상류가 가는 내용이면 그래도 능력대로 8-6 한 방으로 때려야 될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경주는 현재로서 이 뭐라 확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6번마 상류의 현장이지만 한번 잘 살펴보고 예, 가는 내용인지 안 가는 내용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3군 1800m 경주가 되겠고요. 지난주에는 이 국산 6군 이 1800m, 지지난주에도 국산 6군 1800m가 상당히 이 충마 없는 혼전이었는데 이번 주는 국산 3군 1800m 경주, 이 1800이 요 몇 주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경주도 특별한 충마는 없어요. 이제 상대적인 핸디를 가만히 봤을 땐 직전에 다소 덜 타고 우승한 7번마 초원여제 거기에 직전에 확실히 살아난 8번마 인천의 비전이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7번마 초원여제는 일단 괜찮아요. 장거리가 더 올릴 법한 그런 마필이 되겠고 이 8번마 인천의 비전이 다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발을 제대로 많이 못 써요. 이 중거리까지는 어떻게 한쪽 발로 의지해서 힘으로 꾸역꾸역 뛸 수가 있는 말인데 코너 4개짜리 경주 이 거리가 400m 늘어난 상황에 한쪽 발로 꾸역꾸역 뛰어서 얘가 과연 또 인기대로 꽂아낼 수 있을지가 다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7, 8마건이 이 상대적인 핸디가 유리해서 어느 정도 인정되는 인기마라 하더라도 이 이변 가능성까지 꼭 찾아봐야 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배당마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미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준 말입니다. 근데 조건 좋을 때는 항상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에요. 이 외곽에 있는 12번마 배틀빙고입니다. 배틀빙고. 맨날 조교 때 이 고개가 높아서 슬픈 배틀빙고요. 노래를 제가 부르면서 보는데 이 배틀빙고가 항상 한결같아요. 조교 때 걸음도 괜찮고 실전에서도 걸음이 괜찮습니다. 단 선두권이 느리고 레이스가 뭉치는 그림에서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말이다. 이게 전제가 깔려야 이제 이 마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는 대성여제가 선행을 나가긴 합니다만 1800m를 처음 뛰어보는 상황이라 레이스를 어차피 느리게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들 배틀빙고 같이 느려 터진 마필들밖에 없는 경주라 4코너 때 되면 레이스가 뭉칠 것 같아요. 그 뭉치는 틈 속에서 정평수 기수가 효과적인 한발 집중력만 이끌어낸다면 12번이 여기서 안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전 그래서 인기마 7, 8이 어느 정도 인정되긴 합니다만 좀 더 공격적으로 12번마 배틀빙고의 배당 가능성에 무게감을 실어보는 것도 괜찮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배틀빙고 작년 추석일 겁니다. 추석 전에 제 가슴을 울렸던 마필입니다. 가슴을 울렸던 마필인데 요건 놓고 못 맞췄어요. 작년 추석 때요. 아주 초급에 당첨됐는데 인기 마필 뭐 단골 고수팬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만 작년 추석 전입니다. 일주일 전이었는데 완전 초급에 당첨됐어요. 대끼리가 둘 다 자빠지면서 복병이 들어왔는데 그때 아주 제 가슴을 울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경마 그만만 걸었습니다. 제가 한 마리 복병 맞는데 복병이 엮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터진 경주가 있었어요. 작년 추석 전에요.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뭐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능력들 봐도. 근데 이번 편성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지금 제 구경주도 안말도 레이스고 이번 경주도 안말도 우대 경주거든요. 이게 안말도 편성이다 보니까 부담 중량들이 다 동일해요. 57, 58 뭐 이런 편성인데 뭐 53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꼬마 기수 감량이고 감량에 대한 메리트는 뭐 크게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다시 한번 라이징 우면을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오래간만에 스포 돌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상태도 좋고요. 근데 왜 이렇게 실전에서는 걸음을 허우적거리는 건지 도대체 승군 이후 4번 동안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강화 주셨는데 오경환 기수하고 지금 호흡이 잘 맞았던 마필입니다. 오경환 기수하고 5번 중에서 4번을 입상했습니다. 4번을. 아주 찰떡궁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기수 호흡도 안 와서 여러분들도 뭐 우리 인간 사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살다가도 이혼하는 게 세상 사는데 뭐 오경환 기수와 뭐 찰떡궁합이라 하도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곤이를 태웠거든요. 또 인곤이가 잘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스포 돌린 이 일본 라이징 우먼을 이번에 반드시 배팅공 가져가라. 승문전 거리 경험이 없는 문세발 기수가 인기 마필입니다만 그 마필에 또 우리 김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간단하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어떤 마필이라는 것, 그 특성을. 그래도 중거리에 경험이 있고 1800 거리 경험도 있고 중거리 경험도 조인공 기수 안장에 라이징 우먼이 오래간만에 스포 돌리고 그림이 좀 빠릿해졌어요. 투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 라이징 우먼을 반드시 가져가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11경주 혼합 2군 1700m 핸디캡 경주 이성훈의 토요 경주 두 번째이자 마지막 UCC 추천경주입니다. 제가 UCC 추천경주가 메인 승부가 이 경주에 있거든요. 이건 이제 두 번째 일반 UCC 추천경주입니다. 토요일날 2개가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입니다. 복병마 한 마리와 인기마 접전인데 어떻게 선택을 셀렉터를 하느냐가 여기에 중요합니다. 승훈전 맞이하고 있는 마리 대물 앞으로 조금 더 다듬으면은 좀 대물같이 되기를 할 건데 아직은 대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지난번 부산만 내려가면 허우적대는 기수가 있죠. 부산 대상경주 가서 가장 성적이 안 좋은 기수가 문세발 기수입니다. 물이 안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산만 내려가면 우리 문세발 기수는 허우적거려요. 그 일반경주 몇 마리 타는 거 그 인기마필 있잖아. 누가 타도 들어온 거 부산 기술이 타는 거. 특급 기수니까 매너상 그냥 묵시적으로 부산 조교사님들끼리 야 문세발이 하나 뭐 인기마 어차피 대상경주 입사 못할 거 뭐 이런 게 아니냐 우습게 소리로 하여튼 허우적거려요. 근데 역시나 당대정승 초기에 약했어요. 지난번 대상경주 부산 내려갔다가 그동안 선행을 사실 마음 먹으면 선행 갔었어요.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가고 무리 안 하고 부산 그 까마득한 후배들 그 타는데 무리하게 안 하면서 선입 테스트 했는데 이번에는 상태 조경도 올렸어요. 체중 좀 빠졌으면 좋겠다. 제발 체중 좀이나 빠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과연 7번, 8번 인기마 대길로 끝나느냐?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뭐 이성훈이가 7번, 8번 대길로 끝나면 추천경주 선정했겠습니까? 핸디캡 경주 특성상 이 대길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토요경주 UCC 후반부의 추천경주 하나를 고민 끝에 여기에 이 경주 가장 느낌이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중이 제 머리 잘 못 갔습니다. 김주원 의원님의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번 10월 경주는 이성원 의원님의 승부처로 준비된 경주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 핵심만 좀 짚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번마 당대전승의 직전 페이는 원래 사실 이 당대전승은
이 KLM의 대상 경주를 치르기 전부터 선입 테스트를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말이 너무 불고 초반부터 튀어버리니까 꼭 붙들고 선입으로 타고 싶어도 말이 자동적으로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선입 테스트를 한 번도 못한 상황에서 대상 경주를 치렀던 거고, 하필 당대 전승만큼 빠른 물고 튀는 맛이 아주 좋은 노리얼 림브레이스라는 말이 안쪽 게이트에 있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순간적으로 이 생각을, 뭐 조교사 작전 지시도 그렇게 있었겠죠. 최대한 마피를 순응시키면서 따라가 보자. 그래서 직선에서 승부를 보자. 자, 이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작전이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갔다 이거죠. 만약 노리얼 림브레이스를 이 마필이 제어가 안 될 정도로 계속 이 끄는 상황이었다면 문세영 기수가 넘어가버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이 작전 지시대로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말을 순응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미 힘은 3분의 2 이상 다 써버린 거고, 직선에서 그만큼 뛴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정말 직선에서 다시 한번 뛰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번에 일반 경주로 왔고, 이제 남은 상감 마지막 대상 경주가 있기 때문에 그 경주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빨리 마방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따라가는 작전을 테스트하면서 이 끄는 악벽을 순치를 시킬 건지, 아니면 냅다 모르겠다, 그냥 이 할 줄 아는 선행으로 대상 경주를 준비해보자.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조교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뭐 이것저것 잴 거 없이 그냥 붙들고 자동방 선행이라 제가 봤을 땐 당대 전승이 무난하게 그냥 한 바퀴 돌아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거리까지 1700m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8번마 당대 전승의 선행 버티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뭐 8번을 놓고 팔리는 경주인데 8번마 당대 전승은 어지간하면 이 빠지지 않을 충마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성훈 위원님이 조교 때 좋게 본 말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 붙여서 이제 한 방으로 승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1경주는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10회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4군 1300m 경주가 되겠고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후반 10경주 빼고는 이 중반부에 이 충마들이 거의 다 서 있는 지금 느낌입니다. 이번 12경주도 4번마 오딘의 창이라는 강축이 서 있어요. 직전에 이 공백이요, 이 말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었는데도 마방에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 공백전보다 말이 확실하게 더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백기를 갖고 있었던 오딘의 창,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이거는 배당 나올 때 노려야 된다라고 강하게 추천을 드렸을 만큼 직전 이 오딘의 찬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정말 제 기대만큼 말이 정말 잘 끼워주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출전 주기 정상으로 들어오면서 컨디션까지 베스트로 올라왔고요. 걸음은요 계속해서 성장 중이에요. 이 원정일 기수, 예전 같으면 인기마의 원정일 기수 타면은 이상한 생각부터 했는데 요즘에는 뭐 인기마필이 아니라 배당 말에 타도 원정일이라는 이름이 딱 눈에 띄면요 여러분들께 막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빨리 막건 그려가지고 창고에 가서 막건 사고 싶고요. 그만큼 요즘에 승부만 해주면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정일 기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직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을 놓고 후차 찾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인기마 중에 한 마리 불안한 거 말씀을 드리면 12번마 행운뉴스는 4번 때문에라도 이번에 안 됩니다. 일단 자력으로 1300을 버텨낼 만한 지구력 자체가 없고, 더군다나 오딘의 창이 워낙에 이 물고 튀어나가는 맛이 강해서요. 외곽에서 이 행운뉴스가 4번을 넘어가려면 힘 정말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거 뭐 직전에 우승하고 왔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인기 마필로 팔린다면 가차 없이 한 구멍 줄이고 나머지 마필들 쪽에서 대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제가 마지막 경주 두 마리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적당히 저 노리신 분도 계시거든요. 내가 UCC라 뭐 짧고 간결한 해상 UCC도 오래 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야, 둘이 그냥 경주별로 자세하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많이 시간 걸렸는데 짧게랑 간결한 그 핵심적 요소를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국민기수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노당은 노자이지만 확실히 나이가 먹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죠? 느낍니다. 저도 느끼는데 머니토크를 노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노리면 안 돼요. 노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말씀을 해드립니다. 뭐 적당히 좀 팔려주시겠지만은 뭐 노리시 마시라. 1번, 2번은 노리시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이제 복병마필 하나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위원님이
충막가입니다.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4번, 12번 중에서 12번은 조금 덜 받아도 되고 4번은 1순위로 충막감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번 적당히 인기 끌어오는 2번 머니토크 뭐 1번은 아예 보지도 쳐다볼 필요 없고 썬데이는요 머니토크는 보지 마시고 여기서 복병권 하는 말에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기수 한 장에 11번 어멘더입니다. 한때는 김영진 기수도 기수도 원정희 기수처럼 상당히 좀 요즘 잘 나가는 원정희 기수처럼 좀 잘 탔는데 아니 결혼한 뒤로 20기 처음에 이제 문세영 기수랑 다 이제 과천에 첫 선보였을 땐 저는 진짜 김영진 기수랑 문세영 기수가 확 뜰 줄 알았어요. 근데 슬럼프가 너무 오래 가는 것 같고 또 좀 성실한 면을 보여야 조교사들이 좋은 말 태워주잖아요. 근데 좀 불성실한 것도 있나 봐요. 조교장의 얼굴도 처음에 잘 안 비치고 하니까 이제 좋은 말을 다 뺏기고 입지가 좁아진 거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기수예요. 이제 사적으로 우리 김영진 기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우리 이런 UC에서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김영진 기수가 가족 중에 좀 많이 아프신 분이 계셨어요. 그걸 아마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잘 아시고 그걸 오랫동안 병원을 하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슬럼프가 김영진 기수가 있었어요. 뭐 내가 김영진 기수를 뭐 변호하고 대변하고 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단 한 번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또 익히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2, 3년 동안 길었어요. 오랫동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슬럼프가 있었다는 것을 있었는데 차는 타요. 야무진 맛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순발력은 조금 순발력도 원래 있는 마필이에요. 원래 선행형 마필이었습니다. 순발력도 예전에 한때는요. 이 어멘더가 어찌됐든 간에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게 제가 마음에 뱉으려 하지만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 영진이가 원래 46조에 있었죠. 이마필이요. 46조에 있었는데 우리 영진이가 그 야무진 마지막 말머리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요. UCC 경주별로 추천 경주, 일반 경주 경주별로 저하고 나눠가면서 뭐 따로 짜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준비된 예상으로서 여러분 짧고 간결한 예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 UCC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